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가 이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6개의 의자에 A, B, C 3명을 포함해서 6명을 나열을 할 때 문제에서 A와 B는 이웃을 해야 되고 그리고 A와 C는 다른 면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6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구하시오 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사실 우리의 문제풀이 경험상 딱 봐도 뭐야? 원순열이지. 원순열의 핵심은 뭐였지? 원순열? 기준. 어떠한 기준이 세워지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 일반 순열로 한다. 이게 이제 원순열의 핵심이었죠. 자, 그래서 조건 잘 만족해 가면서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A, B, C 3명을 포함해서 총 6명이 있어. 편의상 A, B, C, A, B, C 이렇게 6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때 A와 B는 이웃해야 되고 A와 C는 다른 면에 있어야 돼. 즉 기준이 되는 놈이 A죠, A. 자, 그러면 만약에 A라고 하는 놈이 여기에 있었다면 C는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A가 있었다면 그 옆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고 B가 있어야 되고. 자, 그런데 지금 아직 아무도 앉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상으로는 여기가 위, 여기가 아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가 위, 아래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아직 아무도 앉지 않았다면 아무런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내용은 이해를 했으니 결국 A와 B 두 놈은 같은 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같은 면에 있을 놈이 몇 명 더 필요하니까? 한 명 더 필요하겠지? 그래서 일단 우리는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일단 뽑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그래서 일단 3실. 자, 3실을 쓰는 순간 한 명이 뽑혔어. 그래서 나는 라지 AB를 포함해서 스몰 a까지 한 면에다가 놓을 거야. 자, 그러면 한 면에다가 놓을 때 여기다가 놓을지 여기다가 놓을지 결정을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니까 나는 그냥 여기다가 놓을 거야. 이렇게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셔도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위라고 보이는 곳에다가 A, B, A를 둘 거니까 아래라고 보이는 곳에다가 스몰 B, C, C를 나열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뭐가 더 쉬우니까? 얘네들 나열해주는 게 더 쉬우니까 얘네들 나열해줄까? 얘네들을 아래라고 보이는 곳에다가 나열할 거니까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팩이 되겠죠? 그럼 3팩 쓰는 순간 얘네들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라지 A, B, 스몰 a 요 세 마리를 위라고 보이는 곳에다가 나열만 해주면 되겠지? 그런데 라지 A와 라지 B는 뭐 해야 되니까? 이웃해야 되겠죠? 이웃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지 카운팅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라지 A와 B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다? 4가지 있다. 어차피 빈 자리에는 나머지 한 놈이 들어가는 거니까 끝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12 곱하기 6 해서 정답은 72. 정답은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뭐 그림은 그렇지 않지만 정오각형이라고 합시다. 자, 다음과 같은 정오각형의 꼭지점과 가운데 중심이 있어. 그래서 총 6개의 공간이 있고 6개의 공간에다가 1부터 6까지 6개의 숫자를 나열해 줄 거야. 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죠. 자, 이때 6개를 하나씩 넣었을 때 이웃한 두 원의 합이 몇이 되는 경우? 8이 되는 경우를 구하시오. 8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웃한다는 개념이 하나의 선분으로 연결이 가능하면 이웃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너와 너 이웃하는 거고 너와 너 이렇게 이웃하는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생겨도 이웃하는 거야? 하나의 선분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이웃하는 거라며 그러면 이렇게 연결돼도 이웃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웃의 이제 의미는 알겠어. 자, 이때 두 수의 합이 몇이 되는 경우? 8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면 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일단 우리는 요 6개의 수 중에서 어떻게 더하면 8이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2와 6이 이웃하면 되겠구나. 아하, 3과 5가 이웃해도 되겠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요 4개의 숫자 중 어떤 하나의 숫자가 어디에 들어간다면? 가운데 들어간다면. 얘가 가운데 넷 중에 뭐가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운데 들어갔어. 그럼 나머지 숫자들은 이쪽에 나열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이웃하는 것 중 합이 몇이 되는 경우가? 8이 되는 경우가 존재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얘네들 중 하나가 가운데 들어가면 무조건 이웃하는 경우가 존재해. 여기까지 이해가 가? 그런데 얘네들 중 하나가 가운데 들어가지 않더라도 요렇게 이웃할 수도 있는 거죠. 요렇게 이웃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어떻게? 얘네 중 하나가 가운데 중심에 들어가는 경우와 들어가지 않는 경우로 나누면 되겠다.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그럼 뭐가 더 제일 쉬우니까? 중심에 들어가는 경우가 쉽지. 그래서 케이스 1번. 중심에 넷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그러면 가운데 넷 중 하나 넣읍시다. 경우의 수 몇 가지고요? 4가지고. 그럼 숫자 몇 개 남았어? 5개의 숫자가 남았지? 5개를 그냥 여기에 나열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정오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순열로? 원순열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4패. 그래서 4 곱하기 24. 그래서 96.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중심에 그 4개의 숫자가 없는 경우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중심에 4개의 숫자가 없으려면 일단 2와 6과 3과 5 말고 누가? 1 아니면 4가 중심에 들어와야 되겠지. 그럼 일단 넣고 시작. 2 곱하기. 그러면 뭔가 하나가 중심에 일단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이제 나머지 5개의 숫자로 원순열을 하기는 할 건데 어떻게 되고 싶은 거야? 얘가 이웃하거나 얘가 이웃해야 되겠지. 요거 하나만 이웃해도 되고 요거 하나만 이웃해도 되고 둘 다 이웃해도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경우의 수의 합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2와 6이 이웃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2와 6이 이웃한다는 얘기는 이 두 놈을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그럼 두 놈을 한 몸이라 생각하면 경우의 수 몇 가지고? 2가지죠. 앞뒤 바뀔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 쓰는 순간 얘가 한 몸이 된 거야. 그럼 총 몇 명을 원순열하는 거죠? 하나, 둘, 셋, 4마리를 원순열하는 거와 같은 거지. 그러니까 곱하기 몇 패? 3패.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누가 이웃할 수도 있는 거야? 3과 5가 이웃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경우의 수 위에 거 어떻게 써요? 똑같았겠지? 그래서 곱하기 2.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곱하기를 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해? 2와 6도 이웃하고 3과 5도 이웃하는 경우가 2번 더해져 있지? 그래서 한 번의 경우는 빼주시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를 뺄 거야? 2와 6도 이웃하면서 3과 5도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자, 그럼 이거 이웃할 거니까 한 몸이라 생각하면 2가지. 3과 5도 이웃할 거니까 한 몸이라 생각하면 2가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총 몇 명을? 하나, 둘, 3명을 원순열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곱하기 몇 패? 2패.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더라. 그래서 계산하시면 6, 4, 24에 빼기 8이죠? 그래서 2 곱하기 16. 그래서 정답
3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32, 여기서 96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경우의 수 모여서 더해서 정답 128 이렇게 최종 정답을 얻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지금 숫자가 1, 2개, 2, 2개, 3이 3개 이렇게 총 7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를 택해서 5개를 택해서 나열을 해줄 거지? 그럼 5자리 자연수가 나왔을 텐데 걔가 몇보다? 3만보다 크도록 만들어라. 몇 개 있게?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심플하죠. 왜? 4와 5 이런 건 없잖아. 자, 그래서 결국 5개의 숫자를 나열했을 때 3만보다 크려면 결국 만자리 숫자는 무조건 몇이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3 오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7개의 숫자 중에서 5개를 뽑기는 뽑을 건데 무조건 3은 몇 개 뽑혀야 돼? 하나는 최소한 뽑혀야 되는 거야. 그럼 상황을 뽑히는 3의 개수로 케이스 분류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자, 그래서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 풉시다. 첫 번째, 3이 몇 개 뽑히는 경우? 1개 있는 경우. 그럼 3이 하나 있다는 얘기는 5자리 중에서 만자리 숫자는 무조건 3으로 픽스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숫자 뭐? 1, 2개, 2, 2개를 나열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 2개, 2, 2개 나열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의해서 4팩에 2팩, 2팩. 그래서 계산하시면 6가지. 이게 첫 번째 정답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집중해서 하셔야 되겠죠? 자, 3이 2개 뽑히는 경우. 자, 그럼 3이 2개 뽑힌다는 말은, 3이 2개 뽑힌다는 말은 요 4개의 숫자 중에서는 숫자가 몇 개 필요하다는 얘기야? 3개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 3개의 숫자가 11인지 12인지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3이 2개 뽑힌다면 요 4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되는데 3개 뽑히는 경우가 112 아니면 122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네. 그래서 있어서 숫자를 결정을 해줄 거야. 그럼 2를 쓰는 순간 내 눈앞에는 3 2개와 1 하나, 2 하나, 2 하나 이렇게 5개의 숫자가 내 눈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 하시면 돼? 나열해 주시면 돼. 그런데 어차피 이걸 나열한다 손 치더라도 어차피 만자리 숫자는 무조건 모여야 돼? 3으로 결정되는 거잖아. 이거 둘 중에 어떤 3이 올지 결정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죠. 어차피 두 개는 같은 3이니까. 그리고 만자리에 하나 올 거니까 얘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사실상 요 4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라고. 케이스 분류를 차근차근 해가면서 문제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 4개 나열하는 거니까 4팩에 2팩. 그래서 2 곱하기 12죠. 그래서 두 번째 정답 24.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3이 몇 개 뽑히는 경우? 3개 뽑히는 경우. 그럼 내 눈앞에는 숫자가 2개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2개 뽑히는 숫자는 1, 2개일 수도 있고 2, 2개일 수도 있고 1 하나, 2 하나일 수도 있는 거지. 상황이 3가지 상황이 있는 거야. 얘는 그러면 아까처럼 2라고 쓰지 말고 케이스 이쁘게 쓰자. 첫 번째. 1, 2개, 3, 3개. 두 번째. 2, 2개, 3, 3개. 세 번째. 1 하나, 2 하나, 3, 3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차피 만자리의 숫자에는 3이 들어갈 거니까 3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4개의 숫자들만 나열해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얘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4팩에 2팩, 2팩이 될 것이고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이 어떠니까? 그래서 곱하기 2. 이게 첫 번째 정답. 그리고 너는 겹치는 게 2개밖에 없죠? 그래서 4팩에 2팩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12 플러스 10인가요? 그래서 24. 요게 세 번째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 24, 6 이렇게 더하여라. 그래서 정답은 5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 4번 문제를 풀기 전에 이거 상황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존재하는 M개들이 모두 뭐하다? 다르다 동그라미. 이 다른 M개를 A, B, C라는 다른 놈한테 남김없이 줄 거지. 그런데 빈 주머니가 없도록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 상황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는지 미리 좀 알고 아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문제를 풀면 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몇 가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야, 여기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만약에 서로 다른 5개를 A, B, C 세 놈한테 남김없이 줄 건데 빈 주머니가 없도록 만들어라. 이게 문제였다고 해봅시다. 이거 할 줄 알아야 이걸 할 수 있어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 집중. 서로 다른 놈을 빈 주머니가 없도록 A, B, C에다가 주는 경우의 수는 존재하는 것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서로 다른 게 몇 개 있는 거야? 이렇게 5개가 있다. 얘네들이 발이 달려서 A, B, C 주머니한테 막 가는 거야. 그래서 A, B, C 주머니한테 얘네들이 가는 거야. 무슨 모양으로? 함수의 모양으로 형상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만약 문제가 이러했다면 정의역이 5개, 공역이 3개가 있는 상황에서 빈 주머니가 없어야 되니까 세 놈이 모두 선택받아줘야 되는 거지. 치역도 몇 개여야 된다? 3개여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카운팅하죠? 네, 전체 경우의 수에서 치역이 몇 개인 경우와 치역이 몇 개인 경우로, 그리고 우리가 개념 수업할 때도 누차 강조했지만 치역 2개인 경우가 중요하다고. 자, 한번 세봅시다. 자, 먼저 전체 경우의 수는 각각의 정의역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씩 있으니까 그래서 3의 5제곱 이렇게 세주시면 돼요. 자, 집중. 그럼 만약에 정의역이 몇 개 있었다면 그럼 뭐가 될까? 뭐 이런 얘기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때 치역이 1개인 경우를 빼주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정의역들이 한쪽으로 몰빵되는 경우의 수 빼주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의 수 몇 개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여러분 정의역이 몇 개 있어도 치역이 1개인 경우는 몇 개 있겠어? 그런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치역 2개인 경우 요거 한번 합시다. 자, 치역이 2개란 얘기는 3개의 공역 중에서 치역이 될 놈 2개를 일단 뽑으셔야 되겠죠. 여기 잘 봐야 돼요. 3C2. 그럼 3C2를 쓰는 순간 난 이 2개의 놈이 치역이 되겠다고 마음 먹은 거야. 그러면 이 5개의 정역으로 2개의 공역에 대응하면 되는 거지. 그럼 갈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각각의 정역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있으니까 2가지씩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몇이 되는 거야? 2의 5제곱이 되는 거겠지. 그런데 요 2의 5제곱 안에는 한쪽으로 뭐 되는 경우? 몰빵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몰빵되면 치역은 몇 개인 거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몇 가지를 2가지를 이렇게 잘 빼주셔야 된다. 요거 할 줄 알면 끝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집중. 제가 이 상황에서 그냥 바로 바꾸겠습니다. 현재 실제로 정의역이 몇 개 있는 거지? 그쵸? 그러면 어차피 M개의 정의역에서 빈 주머니가 없어야 되니까 A, B, C 3개의 공역에 모두 다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치역 하나, 치역 둘 빼는 거는 똑같아요. 자, 계산합시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각각의 정의역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있으니까 그러니까 3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3의 M제곱이 되는 거예요. 치역이 하나인 경우는 정의역이 몇 개 있든 관심 없이 공역은 3개로 확정이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3가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치역이 2개인 경우는 어쨌든 공역 3개 중에서 몇 개를 2개 선택해야 되는 것까지 똑같죠. 그래서 여기가 똑같이 3C2 3가지 3C2죠.
그리고 뒤에 것을 보시면 공역 2개가 확정됐지? 그러면 정의역 몇 개 중에서 m개 중에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m제곱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몰빵되는 경우 몇 가지를? 2가지를 빼주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지. 이것을 우리는 문제에서 뭐라고 하자? AM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요거 식 정리 좀 할게. 그럼 너는 3의 m제곱 곱하시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m제곱 곱하시면 플러스 6이니까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거 쓰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AM 썼어요. 이따가 레벨 3 1번 문제도 이렇습니다. 이런 거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때 AM 나왔을 때 나는 이걸 만족하는 경우 찾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AN 플러스 1은 M 자리에 N 플러스 1을 AN은 M 자리에 N을 집어넣어서 교체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교체해서 식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 너는 집어넣으시면 3에 M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M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빼기 2배에 AN이니까 3의 N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3 나는 이게 몇이 되고 싶어? 240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식 정리합시다. 보세요. 얘는 3 곱하기 3의 n제곱이지. 너는 마이너스 6 곱하기 2의 n제곱이지. 그리고 뒤에 더하기 3.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6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럼 동류항 계산하시면 너랑 너랑 없어져서 3의 n제곱 동류항 계산하시면 너랑 너랑은 그냥 소거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몇이 되는? 240이 되는 경우를 찾아라. 넘기면 243이죠? 그래서 만족하는 n값이 몇이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정답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n이 5가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죠? n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의 뭘 구해라가 문제야? an 구하시오가 문제죠? 그래서 n이 5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m 자리에 몇 집어넣으면 돼? 5 집어넣어서 마무리까지 해주셔야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A5는 3의 5제곱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5제곱 더하기 3. 그래서 243에서 얘가 32니까 몇이죠? 96 더하기 3. 요거 계산하면 93이니까 93 빼주시면 정답 152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중요합니다. 집중하셔야 되고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치역도 그렇고 정의역도 그렇고 공역이라는 것도 그렇고 얘네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세팅이 집합이에요. 집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4개의 정의역이 한쪽으로 몰빵됐다고 했을 때 치역은 몇인 거야? 1111이야? 아니죠? 1인 거야. 즉 치역의 합이 9라고 했을 때 모든 애들이 예를 들어 3으로 갔다고 하면 치역의 합은 3인 거지 3이 4개 있다가 아닌 거라고.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이쁘게 상황 정리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함수의 개수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FA와 FB의 합은 몇이래? 그러면 얘와 얘가 갈 수 있는 경우는 뭐가 될까라는 거예요. 자, 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A와 B가 모두 몇으로 가는 경우? 2로 가는 경우를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요 가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FA와 FB가 그냥 가기만 했을 때 대응하는 결과값의 합인 거잖아. 그러니까 둘 다 몇이 될 수 있는 거야? 2가 되는 경우도 카운팅을 해주셔야 돼. 다만 둘 다 2가 된다면 치역에서는 2 하나만 있는 거라고. 요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FA와 FB가 1, 3인 경우, 2, 2인 경우, 3, 1인 경우로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죠.
자, 케이스 분류합시다. 첫 번째 상황. FA가 1이고 FB가 3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 B, C, D에서 1, 2, 3, 4, 5로 갈 때 너는 1, 너는 3으로 가겠다고 일단 마음 먹은 거죠. 자, 그럼 현재까지 치역이 몇이 생겼어? 그럼 나머지 두 개의 정의역이 공역에 대응을 해야 돼. 자유롭게 대응을 하면 되는데 합이 몇이어야 되는 거야? 이것만 집중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현재까지는 몇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두 놈으로 몇을 만들면 돼? 5를 만들면 되겠죠. 5를. 맞아? 그럼 나머지 두 놈으로 5를 만드는 경우는 뭐가 되느냐가 문제인 거야. 이해가 돼? 자, 그럼 첫 번째, 요 두 놈이 모두 얼로 가면 돼? 5로 가면 되죠? 둘 다 5로 가도 치역은 1, 3, 5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걸 잘 하셔야 된다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C와 D가 모두 몇으로? 5로 대응하는 경우 한 가지 있는 거죠. 한 가지, 1로 가는 경우 한 가지.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갈 수도 있어? 합이 5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C와, 여기 집중, C와 D 중에서 만약에 누가 4로 갔다고 할게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몇으로 가면 돼? 1로 가면 되겠죠? 이게 아니라고. 왜? 얘가 4로 가고 얘가 1로 가면 치역은 뭐가 되는 거야? 1, 3, 4만 되는 거라고. 이걸 주의하셔라. 선생님 뭘 강조하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가는 경우를 한번 카운팅을 해봐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카운팅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빠뜨리지 말고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1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갔냐에 따라서 얘 결정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C가 1로 가면 여전히 합을 몇으로 만들어야 돼? 5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C가 1이면 D가 몇이면 되는 거야? 5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그럼 C가 2로 갔으면 몇이 된 거니까 1, 2, 3이니까 6이지? 그럼 얘가 3으로 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라고. 3으로 가면 치역은 그냥 1, 2, 3만 있는 거니까. C가 몇으로 가면? 3으로 가면 여전히 1, 3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D가 몇으로 가면 돼? 5로 가면 된다. C가 몇으로 간다면? 4로 간다면 지금 치역이 1, 3, 4가 된 거지? 몇이 되는 거야? 4에 8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1로 가면 되겠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도 탈락인 거야. 마지막으로 C가 몇으로 간다면? 5로 간다면. 맞아요? C가 5로 간다면 이미 9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D가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가 되겠지? 왜? 1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되고 5로 가도 되니까. 이걸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D가 1도 되고 3도 되고 5도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가 몇 가지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는 거야.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이런 경우 몇 가지 있다? 5가지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A와 FB가 몇과 몇이 되는 경우 3과 1이 되는 경우도 몇 가지 있겠어요? 5가지 있었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정답 10가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게요. FA와 FB가 몇으로 갈 수도 있어? 둘 다? 2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FA와 FB가 2로 가는 경우. 그럼 가조건은 만족했죠? 자, 그러면 A, B, C, D 1, 2, 3, 4, 5. 그래서 둘 다 2까지는 확정. 그럼 치역의 합이 몇이 되도록? 9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합에 대하여 몇이 되게 만들어야 돼? 7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7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2개밖에 없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 이해가 가?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7을 만들어라. 그러면 네가 갈 수 있는 경우와 네가 갈 수 있는 경우가 3과 4에서만 국한되어 있죠. 3, 4로 가거나 4, 3으로 가거나.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 있는 거야? 네, 2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얘는 막 아까처럼 중복되는 거 안 하나요?
해보시라고. 얘가 어차피 현재 2까지밖에 없잖아. 그럼 얘네들 중 하나가 2로 간다면 나머지 것을 가지고 7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3, 4로 하나씩 분할되어야 된다. 그래서 경우의 수 2개. 그래서 최종 정답은 10개 2개. 그래서 정답 12,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전체 집합의 원소가 6개가 있을 때 이거에 맞춰서 A와 B 집합이 구성되어 있거든. 이때 요 조건 만족하는 집합 A와 B 몇 개 있게? 이게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뭐야? 전체 원소의 개수 이미 몇 개로 확정이야. 6개로 확정이죠? 그러니까 일단 우변은 6으로 결정 끝난 거예요. 그러면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와 A의 원소의 개수 곱해서 몇이 되게 만들고 싶은 거야? 6이 되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원소의 개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숫자가 음이 아닌 정수여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원소들이 자연수가 되게 만들라는 소리야. 그런데 너희들을 곱했을 때 자연수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건 맞거든. 이때 2개를 곱했을 때 6이 되게 만들긴 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A의 원소의 개수는 2개거나 1개인데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거나 6개죠. A 차집합 B가 무슨 뜻이었으니까?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나? A를 기준으로 B에 중복되는 걸 삭제시키는 거잖아. 그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A의 원소의 개수보다 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2가지 상황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2가지 케이스로만 분류해서 정답을 얻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케이스 1번.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경우? 6개인 경우. 집중하세요. 여기도 잘 보세요. A의 원소의 개수가 6개래요. 그 말은 전체 집합의 원소도 몇 개야? 그러니까 A가 곧 뭐가 되어야 돼? 전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곧 전체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집중해. 자, 그러면 요 안에 B가 어떻게 있어야 될까? 이런 뜻인 거야. 됐니? 그러면 차집합의 원소는 몇 개여야 되니까? 요 6개라는 전체이자 A에서 B를 빼냈을 때 몇 개만 남아야 돼? 하나만 남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B는 6개의 정의역 중에서, 원소 중에서 몇 개만, 5개만 그냥 고르시면 되는 거지. 어차피 A는 전체로 확정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얘는 사실상 B만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6개 중에서 5개 고르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정답 6개.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경우? 3개인 경우. 자, 그럼 보세요. 전체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A가 있는 거고 B가 있는 거지? 나는 여기에 원소가 몇 개 있어? 3개 있어. 근데 차집합의 원소는 몇 개여야 돼? 그러면 여기 교집합의 원소가 몇 개여야 되고 1개여야 하고 차집합의 원소가 몇 개면 되는 거야? 2개. 이렇게 되게 만들어라. 이런 뜻 아니겠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두 번째 경우 A의 원소가 3개인 경우는 바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의 경우의 수만 구하시면 돼. 그러면 나는 먼저 여기 공간에 들어갈 놈 2놈을 뽑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6개 중에서 2놈을 뽑아서 첫 번째 A 차집합 B 공간에 넣을 원소 결정하시면 되고 이걸 쓰는 순간 2개가 들어간 거죠? 그럼 원소 몇 개 남았죠? 4개 남았죠? 4개 중에서 요 교집합 공간에 들어갈 놈 하나 결정해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몇 가지? 넷 중 하나.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쓰는 순간 여기까지 왁구는 다 맞췄죠? 근데 원소가 여전히 몇 개 남았니? 3개의 원소가 남았지? 그 남은 3개의 원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3개가 남은 거잖아? 이 남은 3개의 원소도 나머지 공간에다가 보내주셔야 되겠죠? 근데 남은 공간이 몇 가지 공간이 있어? 2가지 공간이 있는 거지?
그럼 이 3개의 원소를 나머지 2개의 공간에다가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럼 D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어? 2가지. E가 갈 수 있는 경우에도 F도 경우가 몇 가지 있어? 2가지씩 있는 거지?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됐던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15 곱하기 4 곱하기 8이 되겠죠? 그래서 60이니까 8, 6에 48. 그래서 480까지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답, 첫 번째 정답. 그래서 2개 더하시면 정답 486.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문제 어딜 보더라도 생김새 자체는 뭐야? 생김새 자체는 최단거리 문제 같지? 근데 문제 어디를 읽어보더라도 최단거리, 최단 경로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말이 아무 데도 없어. 결과적으로는 최단 경로 구하시오가 문제긴 하나 최단 경로라는 말이 없어도 최단 경로라는 걸 이해해야 돼. 자, 문제 볼게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 출발해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구해라 라고 했어. 그런데 어떻게 이동하겠다? 어떻게 이동하겠다? 가로로 가거나 집중하세요. 세로로 가거나 집중하세요. 대각선으로 가거나 셋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 A 출발해서 B로 가는 경로 중 가장 빠른 최단 경로는 어떻게 가는 게 최단 경로일까? 무조건 이렇게 가야 최단 경로죠. 왜냐면 요 대각선 하나가 가로 하나, 세로 하나 2가지 경로를 하나의 경로로 퉁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최단 경로를 구하시오라고 했다면 얘는 무조건 가로 둘, 대각선 둘, 가로 3개를 가야 최단 경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근데 지금 어디를 보더라도 최단 경로 구하시오가 아닌 거예요. 최단 경로란 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단 경로도 구해야 되겠지만 다른 경로들도 구해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다 이해 가죠? 그럼 어떻게 케이스 분류해야 되겠어? 요거를 몇 번 사용하는가. 그걸로 케이스 분류를 하겠다는 얘기야. 이해 가니? 자, 그래서 케이스 1번. 대각선을 몇 개? 2개 사용한다고 하자. 그럼 대각선 2개 사용한다면 나머지는 가로, 세로 경로로 가야 되는데 대각선 2개 가는 순간 더 이상 세로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 2개로 가는 경우는 대각선 2개로 가는 경로는 결국 대각선 둘, 가로 몇 개? 3개 가시오. 이런 뜻이 됐던 거예요. 맞아요? 편의상 A, B라고 하면 A 둘, B 3개죠? 그래서 5팩에 2팩, 3팩. 그래서 첫 번째 정답 10가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 대각선이 몇 개 있어도 돼? 1개 있어도 갈 수 있는 거죠? 대각선이 하나 있다면 가는 경로는 가로가 몇 개? 4개. 세로가 몇 개? 하나인 거지? 그래서 대각선이 1개라면 가로가 몇 개? 도와줘. 가로가 4개. 세로가 몇 개? 1개. 이렇게 가라. 그래서 편의상 A, B, C라고 한다면 A 하나, B 4개, C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6팩에 4팩.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정답 30까지.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대각선이 없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가로 몇 개와 5개와 세로 몇 개를? 2개를 나열해라. 이런 뜻이 됐겠죠? 그래서 7팩에 5팩, 2팩. 그래서 21가지. 이렇게 세 번째 정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3가지 경우 싹 더하시면 정답 몇 가지요? 61가지. 정답은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자, 8번은 사실 이제 풀이 방법이 많겠지만 우리는 뭐 무조건 문제를 이렇게 풀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미안하기는 해요. 하지만 A가 적어도 2개 연속하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다면 엔간하면 어떻게? 여사건으로 푸는 거야. 전체에서 이게 아닌 경우를 빼는 방법으로 푸는 거야.
근데 무조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저는 싫은데요? 저는 그냥 할 건데요? 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풀이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촬영 중이니까 그냥 빠르게 문제만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럼 뭘로 할 거냐? 해설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전부 다 이거 여사건으로 풀겠죠. 적어두니까. 그럼 저는 다른 해설로 할게요. 저는 그냥 이 상황의 케이스로 그냥 계산할게. 아, A, B, C 3개 중복해서 4개 나열할 건데 적어도 몇 개가? 2개가 연속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돼요? 그럼 생각해보면 뽑히는 문자 자체가 몇 개여야 돼? 4개가 뽑혀야 되는데 A가 적어도 2개가 연속해서 나와야 된다며. 그럼 A는 최소한 몇 개 뽑혀야 되는 거야? 2개는 뽑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남들은 다 그렇게 해도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A가 몇 개 뽑히는 경우? 4개 있는 경우. A가 몇 개 있는 경우? 3개 있는 경우. A가 2개 있는 경우로 나눠서 조건 만족하게 직접 나열을 할게. 여기까지 됐죠? 남들은 다 그렇게 해주니까 그거 보시고. 자, 그럼 보시면 A가 4개야. 끝났죠? A 4개를 나열만 하면 어때? 이미 2개가 연속해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A 4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자, A가 3개예요. 그럼 일단 B와 C 중에서 몇 개는 있어야 돼? 하나가 있기는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그럼 이걸 쓰는 순간 A 3개, B 하나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보면 A 3개, B 하나를 나열하면 지절로 A가 적어도 2개가 연속해서 나오겠죠. B의 위치에 상관없이.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A 3개, B 하나를 나열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4팩에 3팩. 그래서 8가지. 이게 두 번째 정답. 요것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죠? 자, 생각해보면 A가 2개가 나온다면 B와 C 중에서 2개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BB냐, CC냐, BC냐 이건 중요하겠죠? 그것도 중요할 뿐 아니라 A 2개가 뭐 해야 돼? 연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귀찮아도 BB인 경우, CC인 경우, BC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게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A 2개랑 B 2개를 나열하시면 돼. 그런데 이 A 2개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이웃해야 되는 거죠. 연속해서 나와야 되니까. 그럼 요 A 2개를 한 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근데 어차피 AA니까 자리 바꿔도 경우의 수는 똑같죠. 그래서 1 곱하기 얘 한 몸이라고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지 A 하나 있다고 본 거야. 라지 A 하나 BB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3팩에 2팩.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건 BB가 아니라 뭐여도 CC여도 경우의 수가 똑같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경우의 수 2개. 그래서 6개. 이렇게 세 번째 정답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만약에 뽑힌 게 BC라면 여전히 이 A 2개는 이웃해야 되죠? 연속해서 나와야 되니까 한 몸이라 생각하고 A. 그래서 1 곱하기. 그럼 A 하나, B 하나, C 하나 나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3팩. 그래서 6가지. 요게 네 번째 정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들처럼 여사건은 안 하고 그냥 싹 경우의 수 구해서 해도 상관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9개, 15개, 21개. 그래서 정답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확률과 통계의 경우의 수와 확률 단어는 사실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설명 들으시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